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보건안보 차원에서 중요성이 대두된 제약바이오 산업, 이제는 국가 미래 먹을거리로 다시금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제2의 반도체 신화를 목표로 바이오 헬스 분야를 국가 핵심 전략 산업으로 육성한다라는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죠. 신약 개발 성공 확률이 매우 낮고요. 글로벌 빅파마들의 장벽이 지금 굉장히 높은 만큼 이런 시장을 뚫기 위해선 치밀한 전략 그리고 여러 가지 지원이 절실한 시기인데요. 오늘은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모시고 K제약바이오 해외 진출, 신약 개발 지원 방안 등을 직접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식약처 하면 사실은 규제기관으로 다들 알고 있어요. 언론에서도 뭐 보통 이제 규제를 했다라는 부분으로 오르내리긴 하는데 처장님께서는 진흥정책에 많은 공을 드리고 계시다. 저희가 이렇게 들었습니다. 규제 혁신 강조하시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저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분야 정책 방향에 대한 설명을 일단 간단하게 먼저 들어볼까요? 예, 식약처를 이제 규제 기관으로 생각하시는데 규제라는 게 식약처 규제를 꼭 부정적으로만 보시지 않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규제는 국민께서 의약품을 안전하게 드실 수 있는 어떤 울타리 같은 것이거든요. 안전망 울타리 같아서 이 울타리를 잘 우리가 정비를 한다면 그것은 곧 이 산업이 진흥될 수 있는 것으로도 연결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식약처에서는 올해 정책 방향으로 무엇을 생각을 하고 있느냐면 그 새로운 길, 이게 지금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새로운 길을 만들어서 지금 이 제약 바이오 분야에서 뜨고 있는 뭐 마이크로 바이옴이라던가 엑소좀이라던가 뭐 나노 의학 또는 RNA 그런 쪽에 대해서 새로운 길을 좀 만들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또 규제 혁신을 지속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이 규제 혁신을 작년에 저희가 규제 혁신 100대 과제를 발표한 적이 있는데 규제 혁신이 한 번만 하고 말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올해도 새롭게 규제 혁신 2.0을 하게 되는데요. 이 올해 하려고 하는 규제 혁신 2.0은 작년과 비해서 어떤 차이가 있냐면 올해는 좀 더 디지털 전환적인 부분을 좀 더 강조하고 그리고 수출을 장려하는 쪽으로 지원하는 쪽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식약처에서 현재 국제 기준에 맞지 않은 것이 있는지 글로벌 갭 분석을 또 시도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지원을 통해서 식약처는 제약 바이오 산업이 세계로 나갈 수 있는데 발목을 잡기보다는 지원을 하는 부서로 그렇게 나아가고자 합니다. 예, 소위 말해서 우리가 손톱 밑에 가시를 빼준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다 빼주시겠다. 그래서 이제 결국 최선을 다해서 빼겠습니다. 규제가 울타리가 아니고 넘어서서 안전을 진흥해주는 그런 디지털 전환의 계기로 가겠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아까 이제 수출 지원 장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아무래도 이게 꼭 필요한 거는 글로벌 빅파마들하고 이런 경쟁을 하기엔 좀 열세에 있는 것도 우리나라가 사실이긴 하잖아요. 그렇다면 대한민국도 글로벌 빅파마와 같은 블록버스터 신약을 보유하려면 어떠한 노력들이 필요할지 그리고 식약처의 향후에 많은 지원을 해주실 텐데 어떤 방안들이 이제 나올지 궁금하네요. 우리나라가 신약 개발을 시작을 한 것은 1980년대 후반부터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80년대 후반에 시작한 것 치고는 저는 우리나라 제약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열심히 해서 현재 신약이 36개가 나왔고요. 그 36개 중에서 6개는 이미 FDA에 또 승인을 받은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이 국제적인 블록버스터급은 아직 좀 더 갈 길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 과정에서 식약처가 제약바이오 산업들과 같이 하려고 하는 게 올해 브릿지 프로젝트라는 것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브릿지 프로젝트는 혹시 이해가 좀 돕기 위해서 제가 하나 가지고 나와봤는데요. 이 식약처의 그 브릿지 프로젝트라는 거는 혁신 기술이 이 제품화되기까지 넘어야 될 강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에서 중간에 바다에 빠지지 않게 이 식약처가
중간중간에 도와주겠다는 것입니다. 제품화되기까지의 그 교각을 보면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초기 단계에서는 R&D 코디라고 예. 해서 처음 단계에서 상담을 좀 해주고 예. 그다음에 또 교각의 중간쯤에 가면 잘 보이실지는 모르지만 With You라는 또 사업이 있습니다. 이 With You는 뭐냐면 식약처에서 친절하게 직접 신약 개발을 하는 곳에 찾아가서 사전 상담 심사를 해주는 예. With You, 당신과 함께하겠다 그런 게 있고, 그 이 이제 제품 개발의 마지막 단계에서는 기프트라는 제도가 있어서 이 기프트는 글로벌 혁신 제품을 우리가 선정해서 좀 빨리 개발될 수 있게, 그래서 든든한 산업 진출에 다리를 놓는 그러한 지원 기관이 되겠다는 계획을 말씀드립니다. 예. 그 판넬을 보니까 정확히 이해가 가네요. 당신의 네. 든든한 다리, 버팀목이 우리가 되어줘서 네, 더욱 예. 발전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예, 예. 뭐 팝송도 험한 세상의 다리가 된다는 그런 예, 게 있죠. 있는데요. 예. 제약바이오 산업의 다리가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식약처에서도 최근에 국내 첫 디지털 치료기기가 허가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디지털 치료기기가 좀 생소하잖아요. 국민들이 그러시죠. 보시기에. 예, 어떤 예. 개념인지 궁금하고요. 네. 상용화를 시키려면 또 어떤 부분들이 필요할지 궁금하네요. 아마 앵커님께서도 휴대폰에 굉장히 여러 가지 앱이 수십 개 있으실 그렇죠. 거로 생각하는데 이 디지털 치료기기는 간단히 말하면 핸드폰에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앱입니다. 그런데 이 앱이 뭐 우리가 증권을 보거나 그런 앱이 아니라 예. 이 앱을 그냥 우리가 씀으로써 질병이 치료되거나 질병의 증상이 개선될 수 있는 그러한 앱이 바로 디지털 치료기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발상의 전환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앱을 가지고 증상이 치료될 수 있다. 그게 개념인데요. 예. 2월 15일 날 식약처에서 처음으로 디지털 제1호 치료기기를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허가를 했습니다. 예. 얼마 되지 않았죠. 그래서 그 기기는 이제 우울증에 대해서 앱을 사용자가 씀으로써 예. 한 6 내지 9주 정도 사용을 하면 우울증이 아니라 불면증. 불면증이요? 네, 예. 죄송합니다. 불면증이 이제 개선될 수 있는 그런 건데요. 나중에 우울증도 이제 나올 거라서 파이프라인 그렇죠. 이게 중에 계속 발전이 예, 되겠죠. 지금 30몇 개의 파이프라인이 그럼요. 있어서요. 예. 지금 1호는 불면증입니다. 근데 이게 6 내지 9주 정도를 쓰게 되는데 사실 앱을 6 내지 9주를 우리가 약도 6 내지 9주를 꾸준하게 복용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6 내지 9주를 꾸준하게 쓰실 수 있게 사용자들이 좀 더 재미있게 어떤 만화나 게임 형태로 이런 앱을 쓰실 수 있게 하는 쪽으로 저희가 좀 개발 방향을 좀 더 도와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예. 6 내지 9주를 다 완결했을 때는 뭔가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그런 기능도 좀 포함하려고 합니다. 뭔가 잘 됐을 때 뭐 상을 보상 준다, 같은 거요? 보상 체계 그런 것들도 좀 넣으면 어떨까 하는 형태로 이 제품의 개발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식약처에서 허가가 나갔는데 허가가 나간 다음에 지금 이 복지부와 함께 숙가는 어떻게 될지 좀 더 신속하게 나갈 수 있지 그런 것들이 지금 협의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꼭 여쭤봐야 되는 게 과거에는 어떠한 규제기관으로 우리가 인식이 되고 있었다면 이제는 어떠한 혁신기관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뭐 처장님께서도 대통령의 기조와 발맞춰서 네. 세일즈맨처럼 이제 네, 저도 몇 예. 호째 영업사원입니다. 예, 연구하시고 계신 것 대한민국 같은데. 영업사원입니다. K의료기기 산업 전망 이번에 이제 UAE에서 열린 아랍에스 2023에도 참여하신 걸로 알고 네, 있어요. 그렇습니다. 식약처에서. 네, 네. 그럼 지원하기 위해서 전반적으로 어떤 쪽을 지금 하고 있는지 좀 들어볼까요? 이 국내 의료기기가 오늘도 대통령께서 아침에 그 디지털 그쪽 예. 의료기기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제가 오늘 이 방송 오기 전에도 식약처 그 혁신의 길 현장에서 듣다라고 해서 그런 시리즈로 의료기기 지금 업계에 계신 분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왔습니다. 예. 이 의료기기 시장이 사실 우리나라 산업 중에서 굉장히 잘 크고 있는 분야입니다. 2019년부터 약 8.4% 정도, 8.2% 정도 이렇게 성장을 하는데 우리나라 국내 제조업 성장이 연 평균이 1.4%인 거거든요. 예. 거기에 비하면 상당히 높은 것이고 또 우리나라가 IT 강국이다 보니까 IT를 접목한 디지털
조금 전에 말씀드린 예. 디지털 치료기기 그런 분야도 굉장히 유망해서 식약처에서는 디지털 의료기기라던가 또 체외 진단 의료기기라던가 영상 진단 장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국제적으로 의료기기 전시회가 있을 때 산업체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 식약처도 같이 나가서 이 식약처의 의료기기 규제 역량을 소개해 주기도 하고 또 그쪽에 오신 해외의 규제기관장들을 만나기도 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규제 협력을 해서 우리나라에서 허가받은 의료기기가 외국으로 어떻게 신속하게 수출될 수 있을지 그런 것을 지원하는 역할을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바쁘시겠어요? 예, 많이 바쁩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지금 할 일이 워낙 많으시고 바쁘실 텐데 네. 식약처를 어떤 조직으로 좀 계속 이미지 변화도 되고 있고 네. 뭐 업무적인 네. 변화도 올 텐데 네. 좀 변화하고 싶은 조직의 그런 모습들을 마지막으로 좀 부탁드릴까요? 네. 식약처 이제 제가 온 지 한 9개월 정도 되었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식약처는 이제 요즘 챗GPT가 굉장히 유행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제가 챗GPT에 한번 챗GPT는 한국 식약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물어봤어요. 근데 챗GPT의 대답이 식약처가 한국에서 아시아에서 리딩하는 규제기관이다. 아시아에서 앞서가는 규제기관이라는 예. 답이 나와서 상당히 기뻤는데 그렇지만 저는 식약처가 아시아의 그 우수 규제기관을 넘어서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뻗어나가는 그 글로벌 리더십을 가진 그러한 규제기관이 되게 만들고 싶습니다. 이 리더기관이 된다는 것이 저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식약처에서 만든 기준이 국제규제기관 협의체에서 공동 가이드라인으로 채택해서 우리의 기준이 국제 기준으로 채택되는 그러한 식약처가 리더십을 역량 가진 그런 기관으로 만들고 싶고요. 또 하나는 제가 식약처에 오기 전에 식약처는 좀 소통이 되지 않는다 그런 불만들이 좀 많으세요. 예. 그래서 식약처 안에서 우리 내부적인 소통도 필요하고 그렇지만 대국민 소통 그리고 현장의 목소리를 좀 더 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서 좀 더 합리적이고 유연하게 사고하면서 산업을 지원을 해줄 수도 있는 물론 거기서의 가장 큰 백그라운드는 국민 안심이 기준입니다. 예. 그렇지만 국민 안심을 기준으로 하면서 산업을 단단하게 발전하는 소통하는 그런 규제기관으로 만들고 싶은 마음입니다. 예. 정말 말씀하신 대로 세계를 선도하는 기관으로 쭉쭉 발전하시길 저희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귀한 시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